지나간 내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전부였고 희망이자 좌절이었다. 잘 만나게 되면 서로 기대고 받쳐주는 관계이므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또 있는가?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한 번 어긋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반대로 어떤 관계는 고맙고 힘이 되기도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여 진실한 사람에게 시간을 쏟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떤 사람과 진정한 인연을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어디서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라.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나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가짜요, 위선자이다. 나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이런 위선자들은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 안 나면 죄의식이 없고 익명으로 입에 담지 못하는 댓글을 달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길을 가다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며 함부로 행동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예사로 한다. 무슨 일에서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인연을 맺어도 되는 사람이다. 둘째, 불현듯 떠오르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라. 오래 만난 사람이 아닌데도 한 번 만나고 나면 잔향이 남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이런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만남이거나 일상적인 스침이 전부이다. 여기엔 영혼의 흔적이 없다. 영혼의 흔적이 없다는 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오래된 사이에서도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추억을 함께 했다든지 아픔을 함께 겪고 이겨냈던 추억을 함께한 사람과 만나라. 셋째, 꽃과 같이 향기가 있는 마음이 고운 사람을 만나라. 싱싱하고 풋풋한 꽃은 가만히 있어도 벌들이 찾아온다. 그것은 꽃의 달콤한 향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이 시들어 신선함을 잃게 되면 벌은 찾아오지 않는다. 신선함을 잃은 꽃은 더 이상 풋풋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꽃의 향기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품격일 것이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우아하고 기품 있게 행동해야지만 남들 앞에도 품격 있게 보인다. 품격이야말로 사람들이 찾게 되는 향기와 같다. 함께 있으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을 날고 있는 평화로운 느낌이 들게 된다. 꽃도 신선할 때 향기가 좋듯이 사람도 마음이 막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힘들어진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의연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뢰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줌으로써 상대를 만난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나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겐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양보할 줄도 안다. 이런 사람은 꽃의 향기처럼 그 사람만의 향기로 가득 차 있어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충만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뒤끝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보인다. 하나는
흔적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으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뒤끝이 흐리고 더러운 사람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많고 무가치하게 산 사람이다.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사람이다. 아쉽게도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게 깨끗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뒤끝이 깨끗한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다섯째,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라.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자신이 기분 좋을 때는 단 설계까지 빼주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 빈정이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선다. 이런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게 된다. 늘 기분을 물어봐야 하고 눈치 보며 챙겨줘야 한다. 만나는 동안 감정 소비가 심해서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반면 한결같은 사람은 늘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을 받는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사람은 사사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분란을 일으킨다. 매사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소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섯째, 미소 머금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 미소 짓는 얼굴은 친근감을 주고 온화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래서일까?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은 거부감이 없고 그와 가까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소를 잘 짓고 상대를 잘 웃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 상대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소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노력해야지 되는 경우도 많다. 미소를 짓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잘 생각해보라. 나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 모두가 나를 웃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소가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 미소 짓는 얼굴엔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살아있음의 따뜻함,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이 미소 속에 가득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소 짓지 않는 얼굴은 차갑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진다. 미소를 잃은 얼굴엔 생동감이 없다. 마치 생명이 없는 인형처럼 느껴진다. 미소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보석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미소 띤 얼굴이야말로 누구나 좋아하는 살아있는 얼굴이자 기쁨의 얼굴이다. 일곱째, 자신을 바르게 하고 부정함이 없는 사람을 만나라. 요즘 우리 사회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든 짧은 사람이든 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을 공경에 받들이기도 한다. 도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일 뿐 사람다운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의 형상을 했다고 해서 다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다. 사람답게 처신해야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사람답게 처신하려면 부정한 말과 행동을 금하고 자신을 바르게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사람답게 행동하면 자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떳떳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투에도 자신감이 묻어있고 눈앞에 이익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번 영상에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살라는 말도 달래 나온 말이 아니다. 저번 영상에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상종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반드시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